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가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기준으로 1월 집계가 약 1,700건 정도 집계가 됐는데 바로 전달이 3,100건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급속하게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부동산이 좀 침체 분위기로 가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보다 가격은 떨어지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약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022년 1월 같은 경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고점 기준으로 막 20%, 30% 하락하는 거래들이 막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면서 시장이 약간 폭락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까지 받으면서 하락하는 그 기운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누가 다른 얘기를 해도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나 시장 분위기는 약간 22년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모습은 가격이 생각보다 22년하고 비교하면 떨어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뭐 신고가가 간간히 어디에서 터지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뭐 좀 하락 거래가 몇 억 떨어졌네 막 이런 것들이 혼재하는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평균치 보면은 그래서 일정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지금은 하락 시기가 아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이현철 소장이 볼 때 어떤 상황이냐. 저는 이런 상황을 미리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25년은 침체 시장이 오긴 할 건데 여러분이 침체하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하락. 근데 분위기는 침체되지만 가격이 급락하는 느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2022년에 급락하는 상황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지금도 매수자들은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결정을 해야 돼. 매수 제기자가 있으면 오르느냐? 그렇진 않아요. 매수자들이 매수를 결정하고 거래를 하고 그 거래로 나타난 가격들이 실거래가로 찍혔을 때 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하락 실거래가들이 찍혔을 때 이런 것들이 가격 하락으로 지수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대기자들이 많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매수 대기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적극적이 아니고 관망 상태가 되면 가격이 천천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상대적으로 매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싸게 팔려고 하는 행위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과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자세와 연결이 되잖아요. 매칭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매도자들이 파는 행위를 관망하거나 약간 버티게 되면 분위기는 침체가 돼요.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들도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실거래가 느낌이 나는 아파트가 있다면 매도자들은 11억이나 한 10억 5천 정도에 팔고자 하고 매수자들은 한 9억이나 8억 정도에 사고자 한다라면 매칭이 안 되겠죠. 서로 원하는 가격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분위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 막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이 이런 상황을 이제 약간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폭락한다 막 이런 걸로 호도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뭘로 비유를 하냐면 솥단지에 들어가 있는 그 개구리 그리고 여기서 밑에서 불을 떼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제 그 동화는 대부분은 읽어서 알고 계시죠.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거 죽어요. 개구리가 솥단지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물은 약간 미지근한 물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우리가 약간 끓는 물을 이 솥단지 안에 추가로 확 부어봐요.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거 죽을까요? 아마 놀라서 펄쩍 뛰어서 솥단지 안을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팍 튀어나가겠죠.
그러면 이 개구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화에서 읽은 개구리는 이거 죽죠. 왜 죽습니까? 왜 죽냐면 미지근한 물에서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불을 떼죠. 불을 떼면 이 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개구리가 보니까 이제 물이 따뜻해집니다. 지금 나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이걸 시간으로 쪼개보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온도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오늘 뭔가를 행동을 해야 돼요. 튀어나가야 돼요. 근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온도가 동일하면 굳이 오늘 나갈 필요가 있나요? 일단 지금 솥 안에 있는 상황이 그냥 편안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나갈 결정을 못 내리겠죠. 그러면 내일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못 해요. 왜냐하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온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게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 결정할 타이밍을 굳이 오늘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결정을 미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길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뎌지게 돼요. 그래서 개구리는 그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타이밍을 잡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익어 죽는 거예요. 자, 끓는 물을 부었을 때는 나갈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뜨거. 그러니까 놀라서 바로 뛰쳐나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서서히 올라가는 물에는 이미 그 물에 적응을 하고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버티고 보다 보니까 이미 내 몸에 이미 화상이 입어져 있고 끓는 물에 담겨져 있는 게 상황. 그래서 죽는 겁니다. 자, 이걸 시장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2년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2022년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솥 안에 있는 개구리에 끓는 물을 붓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잖아요. 밑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 고점에 비해서 한 30% 갑자기 떨어졌네? 야,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지금 들어가면 딱 좋아. 그런데 이게 부동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투자 자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죠. 근데 그 큰 위기를 겪은 그 날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바로 계엄일이죠. 계엄일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계엄일이 있은 날에 우리나라의 비트코인만 30% 이상 빠졌습니다.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갑자기 겪은 사람은 이 중에 한 30%에 판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수 대기자 중에 이걸로 돈 번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급락을 했을 때 30에서 40%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제자리로 돌렸을 때 엄청난 수익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바로 반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구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2019년입니다. 2019년 조정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때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겪죠. 그리고 이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어요. 이게 솥단지 안에 개구리와 비유를 하자면 솥단지 안에 끓는 물을 탁 부어서 뜨거라는 걸 충분히 느끼고 나는 도망갈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가는지 모르게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매수자들은요, 올라야 돼요. 오르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꾸준히 동일하거나 옆으로 기거나 약간 흘러내려요. 그러면 오늘 샀을 때 내일 올라간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일 올라갈 기준이 없어요. 내일 올라갈 것 같아야 돼요. 모레 올라갈 것 같다? 모레도 똑같은데? 한 달 후? 두 달 후? 언제 올라가? 이 느낌을,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아요. 제일 위험한 종목이 뭔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종목이 슬금슬금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슬금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지를 못해요. 매수자들이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시장을 돌릴 만한 매수 세력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되죠? 진짜 끝이 없을 정도로 쭉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하락만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제가 앞으로 이제 긴 하락장이 될 겁니다 라고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급락과 급등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아요. 지수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라가긴 하는 거야? 내려가긴 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한 달 뒤에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지금이 100이라면 한 달 뒤에는 얼마 돼 있을까요? 95. 두 달 뒤에는 94%. 6달 뒤에는 90%. 관심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매수자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매도자도 그냥 매도를 잘 안 해요.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그냥 내가 살고 말지.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변화의 기준을 찾을 수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기준이 명확히 있을 때가 우리는 행동하기 좋은 타이밍을 갖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변화의 기준을 찾을 수 없을 때가 그 흐름대로 쭉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장이 그냥 시장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하는 결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다른 물건이나 자산 시장이나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표현할 때 뭘 비유를 많이 하면 물리, 에너지, 운동 법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지켜보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이 특이한 상황이고 이건 시장에 버티는 힘이 좋아서 이게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에도 있었던 행위예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할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보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